네, 문제 99번. X1년 손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변동원가에 의한 기말의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과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변동원가 계산이고요. 자, 기초 재고는 없습니다. 단기 생산량 9만 개고요. 자, 단기 판매 7만 개입니다. 기말이 2만 개고요. 자, 이때 기말 제품 재고액, 자, 2만 개인데 곱하기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까지 있죠. 자, 변동 제조원가 135만 원. 변동 제조원가 135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135만 원, 단기에 총 발생한 게 135만 원. 나누기 단기 생산량 9만 개. 그럼 개당 변동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당 변동 제조원가. 15가 됩니다. 자, 기말 재고액 2만 개 곱하기 15. 30만 원 됩니다. 자, 전체 생산량 단기에 발생한 변동 제조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나누기 생산량 하면 단기에 발생한 개당 변동 제조원가, 기말 2만 개 15 하면 30만 원. 기말 재고에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영업이익은 전체 순매출액, 변동 제조원가, 변동 제조원가 중 단기에 판매된 것만 반영하면 될 겁니다. 나머지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고정 제조원가 비용이고요. 변동 제조원가만 단기에 판매된 거 7만 개에 대한 것만 변동 제조원가 이것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자, 100번. 단기 초 영업활동 시작하여 제품 500단위를 생산하였으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 제용품 없고요. 단기 판매량이 200단위였다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 우선 변동원가. 자, 단기 초 영업활동 시작했으면 기초재가 없고요. 단기 500개, 판매량이 200개면 기말 재고는 300개입니다. 자, 직접 재료 개당 300, 직접 노무 200, 변동 제조 10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동원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 $18만 원 되고요. 자, 전부원가에 의한 재고입니다. 300개고요. 여기는 똑같죠. 3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이 되는데, 자, 고정 제조관제원가.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 제조원자본가 10만 원이고요. 자, 단기 생산량 500개고요. 자, 그러면 개당 고정 제조원자본가 구할 수 있습니다. 200이 됩니다. 자, 전부원가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 24만 원 나옵니다. 자, 24만 원 빼기 18만 원, 6만 원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 무엇인가? 자, 우선 첫 번째로 활동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로 각 활동별로 제조원자본가를 집계를 합니다. 세 번째, 원가 동인 해서 배부 기준 결정하고요. 네 번째, 각각 활동별로 제조원자본가 배부율을 구합니다. 마지막에 원가 대상별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2번 공원이익률. 자, 우리 공원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공원이익인데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이죠. 자, 공원이익률. 자, Q를 전부 다 나누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400,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150 더하기 130, 280이 됩니다. (30% 되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03번. 식품사업부를 총괄하는 김철수 전무는 해외 식품사업부 김영수 부장에게 총 매출액 20%의 이익을 달성을 지시했다. 김영수 부장의 분석 결과 해외 식품사업부의 변동비는 매출액의 70%, 연간 고정비는 3만 원이다. 총 매출액의 20%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총 매출액을 S라 두고요. 자, 변동비는 매출액의 70%. 변동비는 매출액의 70%. 고정비는 3만 원. 자, 이익은 매출액 20%. 이렇게 하면 식 하나, 미지수 하나죠. S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0.3, 0.1이 되죠. 그래서 넘기면 3만원 나누기 0.1. S는 30만원 나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넘기고 상계하고 이건 산수니까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4번. 공원이익 손익 계산선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원이익률 볼게요. 104번. 공원이익률은 매출액분의 공원이익.
자, 매출액 5만원. 공은이익 2만원. 40% 되겠죠. 자, 2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만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제로가 넣어야 되고요. 자, 공은이익 빼기 고정비가 제로.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은이익률 40%. 연간 고정비는 15,000원. 제로고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수 있습니다. 15,000 나누기 40%. 37,500원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37,500원. 자, 안전 한계율은 25%이다. 안전 한계율.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뺀 게 안전 한계율이죠. 현재 매출액 5만원. 자, 현재 매출액 5만원. 여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37,500원. (25%입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5이다. 자,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이익분의 공은이익. 영업이익은 5,000원. 공은이익 2만원. 영업 레버리지는 4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05번. CVV 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원가 조업도 이익 도피의 수평축이 조업될 경우 수익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판매 가격.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수평축이 조업될 경우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가. 3번. 안전 한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4번. 영업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 변화의 영업이익 변화율입니다. 즉 영업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은 매출액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이 크다는 거지 영업이익 자체가 크다는 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6번. 책임회계제도화에서 작성되는 성과보고서하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아니죠.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성과평가할 때 고려돼야 되는 것은 통제 가능한 원가만 포함시킵니다. 자, 2번. 책임 중심점으로 추적 가능한 책임 중심절 원가와 공통 원가로 구분해야 됩니다. 3번. 여러 책임 중심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고정 원가는 특정 사업부에 부과시키거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성과 보고서. 자, 4번은 통제 불가능한 원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7번. 원가 수익 모두에 대해서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 이익 중심점이죠. 1번입니다. 정답. 108번입니다. 자, 매출 조업도 차입니다. 108번 문제도 우리 자, AQ 곱하기 AP 빼기 SV AQ
곱하기 BP 빼기 SV, BQ 곱하기 BP 빼기 SV. 이 두 개 차이가 조업도 차이고요. 그래서 공식만 투입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판매량 예산 300개고요. 자, BP 20원이고요. 표준원가 SV 10입니다. AQ 400개. 이렇게 되고요. (4,000입니다) 3,000입니다. 자, 두 개 빼면 플러스 1,000. 우리 매출 파트에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109번. 자, 자녀익법. 투자 중심점이고요.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은 20%. 자, 자녀익이 가장 높은 사업부 순서 두 개만 해볼게요. B사업부와 C사업부 해보겠습니다. 자, B사업부, C사업부. 자, B사업부선 영업이익 27만원 빼기 평균 영업자산 B사업부 100만원, 최저 필수익률 20%. 또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투입만 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C사업부 46만원, 평균 영업자산 200만원, 20%. (7만원이고요) (6만원입니다) 자, 40만원, 46만원, 27만원, 20만원. 그래서 B, C, A 순서인데 A는 여러분들 해볼게요. B사업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C사업부, 그 다음 A사업부입니다. 110번. 판매부서가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가 차이, 통제할 수 없는 차이. 매출 가격, 매출 배합, 시장 점유율까지는 할 수 있는 시장 규모 차이는 우리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파트이죠. 시장 규모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사이즈, 규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111번. Y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법인세 있고요. 자, Y사업부 경제 부가가치. 자, 영업이익이 8만원. 1 빼기 법인세. 법인세가 20%고요. 빼기 투하자본. Y사업부 총자산 40만원. 그래서 영업 유동부채는 뺍니다. 10만원. 자, 이때 유동부채는 암묵적으로 무이자, 문제도 있네. 유동부채는 모두 무이자 부채, 매입채무 이런 같은 경우입니다. 순투하자본이죠.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자본비용 타인장 10%인데 법인세 효과 감안해야 됩니다. 자기자본비용 20%. 자, 투하자본. (100만원) 분의 타인자본 75만원. 자, 100만원 분의 투하자본은 25만원.
11%가 됩니다. 자, 경제협보 같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31,000원이)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경제협보 가치 타인자본 비용은 법인세 효과 감안해야 되고요. 세후 실질 영업이익, 투하자본, 무이자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 투하자본. 112번 특별조문 수락 여부입니다. 자, 1000단위 단위당 200원에 판매할 경우 예산 자료이고요. 부산으로부터 A 제품 400단위를 100원에 제공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400단위일 경우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우선 정분 수익.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400개. 자, 개당 100원이고요. 자, 근데 회사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1400건이니까 현재 1000단위 예산 자료인데 400개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기존 제품의 판매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회원가 없고요. 비용이 늘어나겠죠. 자, 우선 직접 변동비가 늘어날 겁니다. 변동비가 늘어날 겁니다. 직접 재료비 개당 20, 직접 노무비 개당 10, 변동 재료원자본가 10,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20.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화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자, 정분이익. 항상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4만원 빼기 24,000원 플러스 16,000원이고요.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회사에 16,000원만큼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락을 해야 됩니다. 자, 113번. 부품에 대한 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재료원자본가, 고정 재료원자본가, 생산량이 있고요.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부품을 납품하겠다는 제의했고요.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 재료원자본가의 4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3일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원 가격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정분 수익, 정분 비용.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주문을 수락할 경우 특별히 수익이 늘어나는 게 없죠.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특별히 수익은 증가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유효 생산 실버를 외부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자가 제조하던 설비를 외부에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반영하는데 문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제로고요. 정분 비용입니다.
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일단은 구입 비용이 증가됩니다. 외부에 허용할 수 있는 자, 구입 가격 800개고요. 곱하기 X1. 자, 800개를 구입하면 이제 그만큼 제조 비용이 줄어듭니다. 직접 재료원가 1200, 직접 노무원가 700, 변동 제조원자본가 350. 자, 여기도 특별히 고정 제조원자본가의 4분의 1, 고정 제조원자본가의 4분의 1. 자, 여기까지 제조. 그 다음에 우리 판매. 판매 관리비는 별도의 자료가 없으니까 이 시기 제로가 되는 시점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 가격입니다. 시가나 미주사나 풀면 되겠죠. 네. (2,400이) 됩니다. X는 2,400원. 2,400원이 되면 딱 손익분기점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4번. 현재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고요. 판매 가격 1200, 매출액 720, 매출원가, 매출총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매출원가 중 4분의 1과 판매비와 관리비 중 3분의 2가 고정비이고요. 유효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제품 단위당 700원에 500단위의 제품에 대한 추가 주문을 받아들인다면 회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추가 주문 수락이 기존 주문에 미치는 양은 없는으로 가정합니다. 즉 기회원가는 없다는 거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주문을 수락하면 일단 수익이 증가됩니다. 500개. 700원이고요. (35만원입니다) 자, 빼기 정분 비용. 자, 고정비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 변동비만 고려하면 되겠죠. 자,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 자, 우선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자, 매출원가가 320만원이고요. 자, 320만원 중에 고정비가 4분의 1이니까 변동비는 4분의 3. (240만원입니다) 자, 나누기. 자, 생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단위당 판매 가격 1200, 매출액 720이니까 매출액 720만원 나누기 단위당 판매 가격 1200 하면 판매량이 6000개입니다. 6000개. 현재 6000개. 6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CVP 분석에서는 관리액에서는 재고는 없는 걸로 가정하니까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200, 매출액이 720. 따라서 6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6000개. 자, 그 다음 판매 관리비가 270만 원. 자, 이 중에 3분의 2가 고정비니까 3분의 1이 변동비 90만 원 나오고요. 나누기 6,000개. 자, 그러면 개당 구할 수 있겠죠. 자, 240만 원 나누기 6,000개. 400이고요. 90만 원 나누기 6,000개. 150입니다. 500개 곱하기 550. 27만 5천 원이고요. 자, 그럼 정분이익 35만 원 빼기 27만 5천 원. 7만 5천 원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우리 이익이 7만 5천 원 증가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5번.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우리 자본예산은 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한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2번. 자본예산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3번. 자본예산은 장단기적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둔 장단기 투자, 아니죠. 우리 장기 투자입니다. 고정자산의 장기 투자. 정답 3번입니다. 자본예산 투자는 아무래도 분석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5번 정답은 3번입니다. 116번. 회수기간법 옳지 않은 것. 1번. 회수기간법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요. 2번.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위험지표의 특징이 있고요. 현금 흐름,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의 지표만 유용한 장점이 있고요. 정답 3번입니다. 117번. 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비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5년 후 추정 처분가치,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 매년 예상되는 현금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제외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사용하고 법인세율은 30%입니다. 감가상각비 이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합니다. 새로운 설비 구입으로 매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되고요. 우선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잔존가치 500이고요. 자,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자,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 3,500.
감가상각비 제외한 비용은 모두 다 현금 흐름 지출이 유반되는 비용이라고 가정했고요. 1,700입니다. 법인세가 30%. 자, 900. (1,53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1,53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자, 118번이고요. 3일은 두 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 A는 부품을 생산하여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고요. 자, 사업부 A는 공급 사업부, 완제품을 생산한 사업부 B, 수요 사업부, 사업부에서 매입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부 A와 B의 단위당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업부 A, 사업부 B인데 사업부 B에서 외부 구입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읽을 때 각각 보기별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사업부 B의 외부 구입 가격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1번. 자, 사업부 A. 자, 대체 가격인데 사업부 A는 부품을 외부에 11,000원에 팔 수 있고요. 사업부 B에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자, A 관점을 볼게요. 기회원가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기회원가가 없다면 변동원가죠. 7,000원. 근데 만약에 기회원가가 있다면 변동비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빼기 포기된 기회원가, 이렇게 해서 1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의 기회원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이 대체 가격이 다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1,000원이다. 11,000원 이하로 공급해서 한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자, 2번. 자, 사업부 B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 B도 원래 둘 중 작은 가격입니다. 지출 가능 원가. 지출 가능 원가가 25,000원 빼기 부품의 추가 변동 원가 10,000원. 최대한 손해 안 보고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와 외부 구입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둘 중 작은 게 사업부 B의 최대 대체 가격입니다. 자, 근데 사업부 B의 최대 대체 가격인데 외부 구입 가격에 대한 정보가 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B는 11,000원 이하로 구입하면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체 가격을 11,000원 이하로 결정합니다. 이 표현도 완벽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죠. 자, 3번. 사업부의 유유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 사업부 B가 외부에서 부품을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해서 두 사업부는 내부 대체된다. 여기도 이 문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 B의 외부 구입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 유유 생산 시설이 외부에 많은 매입할 수 있다면 자료가 있네요. 자, 그럼 최대 대체 가격이 B의 최대 대체 가격이 10,000원이 되겠죠. 자, A의 최소 공급 가격인데 유유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는 기회 원가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11,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모양을 그려볼게요. 최소 공급 가격이 이렇게 되고요. 최대 대체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없죠.
이럴 때는 내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부의 유효 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는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니까 11,000원이 되고요.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더하기 포기된 단위당 기회원가 그래서 11,000원 되고요. 사업부에 비해서 부품을 외부에 10,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면 둘 중 작은 거니까 10,000원이 최대 대체 가격. 따라서 만나는 점이 없으면 내부 대체하는 게 불리합니다. 4번 사업부비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면 사업부 A는 유효 생산이 없더라도 외부 판매를 줄이고 사업부비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런 경우는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 구입할 수 없다면 외부 구입이 없다면 최대 체각이 1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외부에 구입할 수 없다면 15,000원이 최대 대체 가격입니다. 자, 근데 A 사업부의 유효 생산 시설이 없다면 최소 대체 가격은 11,000원이 될 겁니다. 겹치는 게 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사업부에는 유효 생산 시설이 없다. 그러면 기회원가가 있다. 11,000원. 수요 사업부는 지출 가능 원가 15,000원. 접점이 있으니까 내부 대체하는 게 회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18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또 가정도 고려해야 되고 각각 보기마다 사업부비의 외부 구입 가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내용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업부에도 유효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따라서 이 최소 대체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고난이도고요. 별표 해두시고요. 118번 문제를 여러분이 감하면 모든 대체 가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9번입니다. (3일의) 부품 생산 부분은 최대 생산량의 36만 단위를 생산하여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품 생산 부분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단위당 고정비는 최대 생산량 36만 단위 기준의 수치이다. 부품 생산 부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부 대체를 허용할 수 있는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내부 대체 시에는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분 지출원가. 자, 변동비인데 변동비 58원. 근데 내부에 대체할 때는 변동 판매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분 지출원가는 58이 되겠죠. 더하기 자, 포기된 기회원가. 현재 외부 시장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36만 개를 외부 시장에 전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대체하면 외부에 파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죠. 자, 포기된 이익 100.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 판매관리비도 발생할 겁니다. 변동 판매관리비 8. 자, 외부에 판매할 때, 판매를 포기할 때, 포기된 기회원가,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인데 변동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개 합이 최소 대체 가격이죠. (92가)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0번. 품질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 실패원가, 외부 실패원가로 분리된다. 다음 중 외부 실패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보증 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7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원가관리의 기출문제 모두 마치겠습니다.